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늘은 창사 19주년 특집으로요. 평생을 박예, 봉사, 애국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군산 출신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과 함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여전히 고우시네요. 몇 년 전에 한번 뵀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일 또 있으셨더라고요. 네.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YWCA에서 이제 그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또 국가에 기여한 큰 공로를 가진 그런 사람을 네. 네. 충분히 받으실 만하죠. 그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 받아오셨지만 그래도 상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또 여성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1위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상 받으실 때마다 그래도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어머님은 아닌지. 네. 예. 잘 아시네요. 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네. 이 상을 어머님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네. 바치고 싶은데 뭐 워낙에 바쁘고 또 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오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어머님께서 정말 함께 기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예.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총장님은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개인사 할 것 없이 그냥 빽빽한 스케줄대로 움직이셨는데 요 사이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바쁘게 지내신다고요. 그 까닭은요.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실 텐데. 그 제가 이렇게 움켜쥐고 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고 예. 제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의료와 교육에 이렇게 뭐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 일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네, 환자는 계속 환자가 있고 학교에는 계속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조금이라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네. 요즘도 그러면은 그렇게 잠자는 시간 짧게 가져가세요? 예전에 뭐 4시간 이상 안 주무셨다면서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잡니다. 지금은 6시간, 7시간 충분히 자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일이 보인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마 총장님이 일복을 타고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 군산 그 대야 쪽이에요? 정확히 뭐 말씀해 주신다면 어딘가요? 지금은 이제 군산으로 편입이 됐지만은 정확하게 대야면 옥국은 대야면 죽살리. 죽살리. 네. 그러면은 가끔 고향 생각 나시잖아요. 그러면요. 고향 생각 하실 때마다 몸은 네. 뭐 서울에 계시지만 네. 어떤 게 가장 많이 그리우세요? 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끼리 이렇게 지냈던 그게 이제 그립고 또 친구들이랑 뭐 별 놀 게 그 당시는 뭐 별로 놀 게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뭐 공기놀이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뭐 당연히 했고 바람개비 만들어서 바람개비 놀이하고 이랬던 생각이 굉장히 추억으로 남습니다. 대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향 떠올리면은 먹을거리 음식도 같이 향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음식도 이렇게 그리우세요?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제 뭐 김치 뭐 이런 건 당연하고 생선으로 이제 군산이 생선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예, 뭐 서대, 박대, 네, 뭐 이런 것들 참 맛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군산이 참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지금도 유명해요. 그러면요, 네. 제가 귀한 사진을 좀 몇 장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총장님 모교입니다.
네. 옛날 이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정 시대 때부터도 학교가 존재를 했었는데 일제 네. 시대라고 하죠. 네, 네. 예, 조금 모습이 어떻게 좀 흐릿하지만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요? 기억이 또렷하게 나오죠. 네. 네. 저기에서 공부했던 거. 이 뒤에. 예, 뒤에 6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세 반이었었어요. 근데 이 제일 끝에가 이제 6학년 3반. 3반이 이제 여자들이고. 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따로 했습니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1반, 2반은 남학생이고. 거기 보니까 항상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야, 이 주변은 완전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러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물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 점토라고 하나 그런 게 나왔었어요. 이제 깊이 저 땅 밑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토를 가지고 이제 뭐 인형도 만들고 선생님도 만들고 학생도 만들고 그러고 놀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쪽이었었습니다. 이쪽에서. 네, 참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새롭게 달라지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우리 총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 얘기까지 이제 뉴스에 방송이 됐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모교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의사가 뭐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특히 여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 꿈을 꾸었던 곳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이 나죠. 저기에서 제가 그 의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의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때 네. 의사가 된다고 한 꿈을 꾸어서 이루었는데 네. 우리 지금 학생들도 꿈을 심어줘야겠다. 맞아요. 그것도 큰 꿈을 심어줘야겠다. 이제 걔들의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을 살 겁니다. 네.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네. 오면서 얘네들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살 텐데 네. 지금부터 그런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매년 우리 그 후배들을 데려다가 수학여행도 또 이렇게 네. 견학도 시켜주시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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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큰 세상을 봐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매년 그렇게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또 뭐 좋습니다. 서울도 구경시키고 네. 그러고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장님 대선배님이신데 훌륭하게 잘 되셔서 그렇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겠습니까? 네. 다음 사진은요,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사진인데 이때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총장님 옛날 어렸을 때 지금 소녀 때 이제 모습인데 몇 살 정도? 그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나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한 6살이는 네, 7살 아마 그때지 네. 않겠나. 외람되지만 사진 보면은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인형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귀할 텐데. 네, 아주 인형은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저게 첫 번째 인형일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딸랑 또 그것도 하나만 사오셨어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언니 찾이죠, 당연히. 네. 근데 언니가 학교를 가고 이제 제가 훔쳐서 그걸 가지고 저게 이제 군산의 어느 사진관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또 사진관도 귀할 텐데.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군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인력거를 타고 그리고 사진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인형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인형을 훔쳐가지고 간 언니 걸 거예요. 빼앗아서 네. 가서 사진을 촬영했네요. 네. 참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더니 한 장이 귀한 사진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어머님의 모습이 참 인자하시고 선한 인상이시네요. 네. 그리고 참 이쁘셨다고 그래요. 네. 네. 총장님의 지금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로부터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닮았습니다. 네. 네. 어머니는 기억에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이제 가끔 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또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는 꼭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스승과도 같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하죠. 위대하시죠. 네, 어머니는 참 그렇죠.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손이 귀한 집이어서 아들을 원했었다면서요? 사실은 어른들이. 네, 그럼요. 태몽도 그 노숟가락이 이렇게 쑥 있는 태몽을 꿨었다고. 네, 예. 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3대 독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귀했지요. 또 그 당시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그 어른들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12살에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빨리 손을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조혼을 시키셨는데 네.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기가 이제 딸이었잖아요. 언니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절히 원해서 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상하는 게 그대로 그냥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제 이렇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배를 보면 딱 그 언니하고는 달리 남자 같은 사내아이 그러한 모습이다. 이제 네. 그런 걸 어머니가 느끼셨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고 동네 사람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딸이 돼서 나오니까 엄청 실망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구박을 많이 받으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되셔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네. 살고 계시잖아요. 아마 어쩌면 예.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의식은 안 하는데 제가 딸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아들 못지않는 딸이 될 거야. 그렇게 아마 잠재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6살까지는 말문이 잘 안 트였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귀여움을 못 받았죠. 예. 예.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정신적인 영향으로 아마 말을 일부러 못한 거 안 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주위 어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 죄가 왜 나를 아들이 아니라고 나를 왜 미워해?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끌게 한 거 아닌가. 어린 소견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군요. 어머님의 모습인데 어머님이 아주 그 신식 여성이셨다면서요? 그럼요. 뭐 만주까지 혼자 여행도 다니셨다고. 네, 우리 어머니는 네. 아주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다.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서 남존여비 시대였잖아요. 네, 남존여비 봉건 사상이 아주 뚜렷한 그런 때의 어머니가 그 이리를 이제 저희가 대하면 축살리
이 이리와 군산 사이에 네. 저희 동네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군산에 가서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 신물결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문물. 네, 신문물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 가시면 여러 군데를 저를 데리고 돌아다니시고 인력거도 타시고 또 그리고 또 이리도 가시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기차를 일본말을 못하면 기차표를 주지를 않았었어요. 아, 일제 강점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차표를 뭐 이리 기차표 하나 주세요. 이 소리를 일본말로 해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기차를 표를 안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일본말도 깨우치셨고 혼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녀회장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부녀회장이 한 우리 동네에서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부녀회장을 하시면서 이제 그 나눔의 정신 또 화합의 정신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이 거린들이 그 당시는 거지라고 그러는데 거린들이 많았는데 그 거린들한테도 저희들한테 평등 사상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린 아이들은 거지하면 뭐 때리고 네, 돌 돌 던지고 네. 뭐 이러죠. 맞아요.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거지 아이들을 또 뭐 또 이제 네. 이제 거지는 또 거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걔가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가 거지기 때문에 걔가 저 거지인데, 하나도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걔들을 잘 인격적으로 뭐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으로 대하라. 네.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밥을 줄 때도 그 전에는 이제 바가지를 조롱박이 있잖아요. 네, 네. 바가지를 차고 다니거든요. 그 거기다 그냥 이렇게 먹다 마른 음식을 이렇게 찌그러준다. 네, 찌그러준다.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찌그러준다. 그러는데 밥상을 차려서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지에게도. 네, 이야. 그거를 저희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평등 사상 뭐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암암리에 가르쳐 주셨. 몸소 실천을 네. 통해서 교육을 시키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또 훌륭한 병원을 세우셨어요. 우리 네, 그때 이제 병원 앞에 붙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전시관에서 촬영해온 사진인데 그러셨구나. 최초의 보증금 없는 병원이요? 네, 네. 당시에는 보증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요, 저 급하니까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입원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치료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아주 위급한 환자가 와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자궁의 임신이 파열이 된 환자인데 네. 당장 수술 준비를 하라 하고 하는데 환자는 그냥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도 그냥 울고 남편도 울고 울면서 옷을 입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면.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냐 이게 빨리 지금 옷을 다 벗고 진찰을 했는데 옷을 입는 거예요. 안 된다. 바로 입지 말고 바로 수술실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그러는 거예요. 네.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또 급해서 돈도 하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다. 보증금 없어도 수술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자 그랬더니 수술하면 뭐 합니까?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를 네, 굶고 사는 거를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았죠. 네. 전부 다 무료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장 수술 받아라. 그때부터 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구나. 위급한 환자인데도 입원을 못 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써 붙였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없다. 네. 그래서 많은 돈 없는 환자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는 보증금도 없고 돈이 없으면 뭐 돈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거길 가. 야. 그리고 저희 병원에 뭐 찾아오니까 네. 저희는 뭐 굉장히 환자들 때문에 그때 뭐 환자들은 문전 성시를 이뤘다고 그러면요. 들었어요. 그러면요. 진료 시간이 아예 없으셨다면서요. 그러면요. 그 한 번은 겨울에 저는 진료실에서 밖에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오는 환자를 거기 그 병원을 가보셨다니까는 예. 이렇게 진찰대를 3개를 놓고 환자들이 옷을 벗고 진찰대에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3대를 놓고 네. 여기는 준비하고 여기는 진찰을 받고 여기는 끝나고 이제 옷을 입고 예. 이렇게 동시에 그래야 환자를 단시간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야. 예. 그렇게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뭘 또 하나 개발하셨는데 이 의자가 요즘은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의자가 있더라고요. 등받이 이 받침이 없는. 네, 네. 이 의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이 3대를 놓고 환자를 보는데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이쪽 그 진찰대로 오려면은 또 일어났다가 앉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이 그래도 몇 초가 걸리잖아요. 여기는 준비가 돼 있는데 진찰 준비가. 그래서 의자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바로 미끄러져서 가면 참 빠르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자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 당시 저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없었죠. 미국에는 네. 그 용으로 있지는 않아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 바퀴 있죠. 네. 그 바퀴가 뭐 2개밖에 없는 거라든가 이제 그 고물상에 세운상가가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운상가에 가 보니까 그 바퀴가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렇게 다 그런 거를 바퀴를 새로 달아서 그러고서 이제 4개로 해서 하는데 네. 그게 바퀴가 다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돌지도 않고 요새 그 뭐 카트 보면은 네. 참 잘 돌고 잘 돌아가죠. 네. 네. 아주 그걸 360도 보면 돌아가는 네. 바퀴죠. 그냥 그것도 여행 가방도 보면은 그냥 바퀴가 4개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돌아가고 네. 그걸 보면 항상 저 생각을 합니다. 이 의자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바퀴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네. 어떤 때는 뭐 그냥 머리 그 비좁은 진료실에서 머리가 팡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일정하게 바퀴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걸려서.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요새도 보면 그걸 보면 야 그냥 그 생각이 나죠. 이 가방도 손때 많이 묻은 가방 같아요. 네, 영종도 산모 생각이 납니다. 저 네. 가방을 보면은. 섬 지역 찾아다니면서 네. 왕진 가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손때 묻었고. 네. 우리 총장님 하면은 이 청진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환자들이 병원 가서 진료 받기 전에 꼭 가슴에 대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차갑기 때문에 이걸 가슴에 품고 계셨다가 그랬습니다. 진찰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냉난방이 잘 안 되니까 네.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거기다가 저게 쇠붙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슴에 대는 데가. 그러면 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슴에 대면. 그래서 이렇게 그렇잖아도 의사 앞에 오면은 떨리는데, 위축되는데. 네, 무섭고 떨리는데, 네. 그래서 청진기까지 이렇게 차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한 게 제가 몸에다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체온에 따뜻한 그 청진기가 이제 환자한테 가서 이제 닿으면 굉장히 환자들이 기분이 좋아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내진할 때도 그랬고 뭐 정말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였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환자가 이렇게 아픈 게 네. 이제 출산하려고 이제 아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해야죠. 어머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네.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하루에도 몇 명씩 아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그 환자가 힘을 주면 이제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힘을 주면 나도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한 사람만 받아도 다른 의사 같지 않고 그냥 다른 의사는 힘 주세요. 이제 뭐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네. 힘 주세요. 그냥 힘 주세요. 근데 나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같이 힘을 이야. 쓰고 그렇게 하여튼 그 환자의 몰두했던 아마 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환자에 미쳐있던 의사였던 것 같아요. 거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료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녹초가 된다고 하잖아요. 녹초가 되지요. 아기를 하나만 받아도 제가 아기 난 것 같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밀려오는 환자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도 뭐 대충 못하고 이렇게 때운다고 새벽부터 하죠. 네. 때울 수도 없어요. 뭐 그 당시는 하여튼 뭐 새벽부터 환자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어느새 점심때가 되고 뭐 밀려오는 환자 때문에 뭐 아침, 점심 겸 저녁 겸 하루 한 끼 먹는 때가 아유. 아마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소금, 생선, 뭐 네. 실제 이런 것들이 배추 뭐 이런 게 다 병원에 쌓여 있었나 로비에?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음자로 된 병원에서 네. 이제 건물에서 환자를 봤는데 그 가운데에 수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가 그냥 조그마한 마당인데 항상 거기에 저런 음식들이 쌓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밖에를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구월동에서 왔다 하는 환자는 채소를 가져오고 송도에서 왔다 하는 환자들은 저런 그 생선을 가져오고 또 뭐 간석동에서 왔다 하는 환자들은 또 쌀 같은 걸 가져오고 네. 뭐 떡 장사 하던 분들은 팔다 남은 떡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마당에 쌓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는 또 환자들이 이제 굶는 환자들이 많았었어요. 굶는 게 뭐 다 반서죠. 네. 그래 그 환자들한테 또 쌀도 나눠주고 쌓여 있는. 아, 받은 쌀을 또 나눠줬어요? 네, 나눠주고. 아유. 네, 떡도 먹다가 이제 많으면은 그것도 아침 식사하라고 또 주고. 네. 참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따뜻했고 환자와 의사 사이가 꼭 가족 같았다. 덕을 쌓으면은 후대에 가서 받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당대에 받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 오래 산 기간 동안 어느 하나 그렇게 복을 받아서 됐구나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 병원이 이렇게 크고 학교가 저렇게 발전하고 네.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고비를 넘기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덕을 베풀어서 그 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길병원의 환자들도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고 저는 환자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자도 저는 두 손으로 꽉 잡고 또 어떤 환자들은 제가 안아주고 네. 그거를 전부 다 보지요. 병원장 뭐 제가 다니면은 실제로 다 그렇게 병원 하는지 또. 병원장 네. 뭐 간호부장 다 네. 따라다니는데 예. 너무너무 감동하죠. 근데 그게 제가 걔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네, 몸에 배어서. 수세월 그래, 동안. 그리고 불쌍하고 네. 그냥 젊은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링겔 꽂고 앉아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푼면 베푼 거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10배, 적어도 10배, 많으면 몇천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새기면서 가슴속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 같아요. 일일이 환자들 일으켜 세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문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안아보시면 환자 상태를 아는 거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수술한 환자를 다음에 이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제가 안아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게 온돌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돌방에 이렇게 안아서 일어나서 이제 벽에 기대게 하는데, 안아서 올라올 때 어저께 수술한 환자예요. 굉장히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면 조금 환자 상태가 안 좋고, 또 이렇게 하면서 체온을 느끼죠. 체온 뜨끈뜨끈하고 열이 있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또 그 환자가 그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 빨리 심장 소리가 빨리 이제 신음이 빠르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일으키면서. 네. 그러면서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혀서 뉘고, 그리고 이제 쓰라고 하고, 그래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현기증이 난다, 이런 것도 느끼고, 참 따뜻한 의사였어요, 제가. 네. 따뜻함이 전해지는 게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역국도 이렇게 끓여서 병원에서 미역국을 이렇게 계속, 그때는 산후조리원 개념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없었죠. 예. 네, 이제 3일 동안 입원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애기랑 같이. 근데 이제 이렇게 양은 통이 이렇게 이모는 양은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가득 미역국을 끓여서, 우리 언니가 참 음식 솜씨가 좋았었어요. 친언니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참 미역국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모는 이제 4끼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는. 예. 그래서 이제 4끼를 먹는데 그 미역국 하나만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되게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엄마하고 옆에 이제 보호자로 앉아 있죠. 네, 이제 같이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독방이었으니까요. 이제 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남편도 꼭 밤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이 많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도 어떤 남자는 이제 그 냄비를 들고 와서 그 미역국이 아니라고 안 먹는다고, 산모가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미역국 좀 달라고, 자기네 끓인 미역국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가기도 하고 항상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정말 군산분들이 이제 음식 잘해 먹지만 미역국에 뭘 넣었길래 그렇게 맛있었나? 소고기를 넣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네, 고기를 꼭 넣은 건 아닌데 뭐 기름으로 볶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음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언니가 왜 그렇게 우리 미역국이 맛있어? 그러면 이 국물이 텁텁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간단해. 그거 기름에다 볶아서 어찌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미역국 지금도 그럼 한 번씩 생각나세요? 많이 나지요. 많이 납니다. 그때 또 먹었던 음식이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최초로 또 환자들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했다면서요. 그래서 구경 온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병원에. 네, 그랬습니다. 제가 64년도에 미국에 갔다가 69년도에 이제 다시 병원을 하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은 3층만 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환자가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겠는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인천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 엘리베이터 장난하고 놀던 사람들이 한 50대 됐어요. 되게 인천에서 난 한 50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병원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가서 장난도 많이 쳤죠. 1층 타고 또 2층 네. 내려갔다가 네, 재밌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네. 3자를 누르면 3층에서 내리고, 이야. 네. 5자를 누르면 5층에서 내리고, 이거 그냥 기가 막히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장난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총장님이 정말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선견지명, 초음파 기기도 그때 지금이야 네. 뭐 3D 나오지만 그러면요. 태아의 심장 박동을 네.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네,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 박애, 봉사, 애국 오직 한 길 걸어오셨는데 시련과 굴곡, 힘든 적도 왜 없으셨겠어요? 있으셨겠는데 많았죠. 네, 어떻게 극복을 많았습니다.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힘든 일을 당하면 그냥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잊어버리고 이건 네. 잊어버리고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거 많죠. 많은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잊고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암리에 또 지금은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어머님께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병원에서 이제 네. 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어머님이 그걸 저희들의 표정을 보고 아세요. 그러시고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네. 다 이겨야 돼. 어머니가 늘 그러셨던 것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이길려 총장님을 떠올리면 바람개비가 생각이 납니다. 예, 바람개비가 항상 힘들 때마다 그래도 힘을 줬다면서요. 네, 예. 그러면요,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런 걸로 각시도 만들고 맞아요. 뭐 꽃시계도 만들고 네, 꽃시계도 펄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이 그 창조의 그 시초가 아니었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희들이 상상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바람개비도 네. 그 수수깡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누가 저 바람개비 잘 돌리나 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람에 맞서가면 잘 돌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막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빨리 뛰는 아이의 바람개비가 더 잘 돌고 또 산 위로 올라가는 아이의 바람개비가 더 빨리 잘 도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 제 인생에 이렇게 길잡이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 힘이 들 때는 네. 항상 바람이 없으면 바람을 만들어서라도 앞을 가야 돼. 네. 그런 거. 예. 또 바람이 많이 불으면 불수록 나는 힘들지만 바람개비는 잘 돌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 관련된 또 바람개비 의사 이길려에서 또 책도 내시고요. 지금 가천대학교 뭐 재단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많으시니까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제가 직함을 총장님으로 불렀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총장님 좋아하더라고요. 소통도 자주 하시고 총장님이 젊고 또 예쁘시고 그래서 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마인드로 학생들과 소통하시면서 시대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뭐 포기하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 실패해라. 네. 그리고
좌절했을 때 빨리 일어나라. 앞으로 세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 그 혁명 시대에 네. 엄청나게 좋아지는 세상이 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비행기 네. 비행기도 누가 비행기를 그 쇳덩이가 뜰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맞아요. 예. 우주선이며. 네. 예. 그 불과 100여 년 전에 비행기를 뜰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맞아요. 그 상상을 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네. 됐어요. 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상상하는 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고 상상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네. 많은 실패를 한 사람 또 그 대신 그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지식이 있어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고 네. 그리고 창조정신 뭐든지 하여튼 상상하고 만들고 그러한 젊은이가 되면은 반드시 네. 성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장님도 뭐 바람개비 만드신 것처럼 무에서 네. 이렇게 네. 물을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꿈이 있고 상상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또 가르침을 주셨군요.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창사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고장 출신 또 자랑스러운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고향 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암암리에 또 고향을 위해서도 많이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향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아주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이 군산에 다 계십니다. 네. 그래서 늘 고향을 생각하면 그 어렸을 때 저를 키워준 그 따뜻한 우리 전북하면 따뜻함이잖아요. 네, 그런 정을 느끼고 제가 좀 더 고향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꿋꿋하게 고향을 지켜주시는 고향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고향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 고향 군산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는 거죠? 예, 늘 고향에 대한 마음, 사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클릭이 사람 창사 19주년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환점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길려 총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총장님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